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만 2만여 개. 그중 기어는 엔진의 회전을 바퀴에 전달해주는 변속기의 핵심 부품으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초정밀 부품입니다. 1000분의 1mm 단위 오차 측정 시스템으로 초정밀 기어류를 생산. 해외 유수의 기업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우리 강소기업이 있습니다.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도 저희밖에 없어요. 자동차 초정밀 기어로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는 대한민국 강소기업 오토를 만나봅니다. 반갑습니다. 강소기업의 힘이다의 김민호입니다. 자동차의 심장이 바로 이 엔진이라면 이 엔진의 동력을 바퀴에 전달해주는 것이 이 변속기, 그 안에 기어입니다. 이 기어의 톱니바퀴가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큰 불상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100만 분의 1m의 오차도 중요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강소기업 중에 초정밀 자동차 기어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오토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흔히들 자동차의 엔진을 심장에 비유하는데요. 변속기는 자동차의 심장인 엔진의 힘을 바퀴까지 전달해주는 핵심 부품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안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변속기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차를 다 분해해야 하기 때문에 품질 관리를 위해 보통 자동차 회사에서 자체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트랜스미션, 다시 말하면 변속기입니다. 속도를 변환시키는 기계다라는 뜻입니다. 엔진에서 만들어진 힘을 바퀴에 전달을 할 때 속도라든지 또 토크라든지 여러 가지 특성을 전달하는 전달 장치 중에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부품의 이 개수 자체가 엔진보다도 더 복잡해지는 게 바로 변속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에서 4가지 대형 기어를 최초로 외부에 맡긴 곳이 바로 오토입니다. 오토는 오차 범위 2에서 3 마이크로미터인 초정밀 기어류를 1년에 4천만 개 넘게 생산하면서도 불량품이 2~3개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품질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초정밀 기어를 생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맞물리는 톱니의 모양을 정확하게 맞춰서 잘 깎는 겁니다. 톱니 모양 중에서도 직선인 것보다 곡선으로 휘어진 것이 훨씬 더 만들기 어려운데요. 이런 걸 바로 헬리컬 기어라고 합니다. 저희 제품을 보시면 알겠지만 얼핏 보시면 일자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게 헬리컬이라는 각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톱니 모양이 일자가 아닌 곡선으로 휘어져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헬리컬 각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물림률이 좋아지면서 힘의 전달이 좋아지고 그리고 소음에 많은 개선이 있어서 헬리컬로 가공하고 있습니다. 오토는 기어 안쪽에 헬리컬을 만드는 헬리컬 브로치 공법 기술도 지니고 있는데요. 한 대 10억에 달하는 고가의 장비와 5천만 원에 달하는 헬리컬 브로치를 필요로 하는 첨단 공법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 이외에는 이 공법을 구사할 수 있는 곳이 없는데요. 안쪽에 칠을 내기 위해서는 개발 단계부터 이 일체형 커터에 대한 품질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완성차 기업 외에 중소기업으로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가공하고 있는 공법입니다. 다양한 자동차 초정밀 기어들을 생산하고 있는 오토. 전문가들은 오토의 기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사실 기술의 차이는 그런 세부적인 단순히 형상을 갖추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그런 뒷마무리 기술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토는 기어를 생산할 때 로봇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로봇이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란 판단 아래 로봇을 자체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과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6번 꺾이는 6축 다관절 로봇을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됐는데요. 현재 이 오토의 6축 다관절 로봇은 연간 100여 대 생산 판매되는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산업 로봇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6축 다관절 로봇은 중소기업으로는 중견기업으로는 오토가
생산하는 이 육축 당근질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고난이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여기 보니까 로봇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로봇은 저희가 생산한 거예요. 아, 오토에서 직접 만든 로봇입니까? 육축 로봇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이 육축 로봇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중공업하고 저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로봇을 정말 로봇 전문 회사에서 납품을 받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여기는 로봇까지 직접 다 자체 기술로 생산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군요. 자동차 부품 중에서 가장 만들기 어렵다는 변속기. 수많은 기어들을 조립해서 만드는데 조금만 어긋나도 소음이 발생하면서 불량이 발생합니다. 기어가 기어끼리 맞물려 가고 다른 부품과 맞물려 가기 때문에 이게 0.1mm면 차이가 있어도 소음이 생긴다든지 또 긁힘으로 인해서 그 자국으로 인해서 내구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직접 운행 특성에 안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명에도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품의 어떤 정밀도, 관리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어를 조립해서 변속기를 만드는 건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변속기로 조립됐을 때 소음이 발생할지 안 할지 기어 생산 단계에선 미리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톱니 모양을 잘 살펴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는데요. 오토는 국내 최초로 기어 단품 상태에서 조립 후 소음 발생 여부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희 검사 시스템의 그 특정 분해능은 10마이크로미터 이내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A4 용지의 10분의 1 정도의 특정 오차를 가지고 검사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제로서 보여드릴 수 있나요? 제품 하나를 빼가지고 그 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성된 기어 하나를 꺼내서 직접 스크래치를 낸 뒤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스크래치를 냈는데요. 눈으로 잘 안 보이시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흠집을 검사 장비가 읽어낼 수 있을까요? 기어가 검사 장비에 들어가 몇 번 회전하고 나서 바로 불량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미세한 차이로 불량품을 걸러냈는지 정밀 측정 기계로 파악해 보았습니다. 치형 테스트를 했는데 지금 결과는 위에 쭉 보시면은 미끄럽게 지금 치형이 그려지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돌출이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치형 형상 오차라고 해서 치형 웨이브를 검사하는 항목입니다. 스펙은 1미크론 이하인데 7.9미크론으로 지금 불량을 판정한 결과값입니다. 오토에서 생산하는 기어 중에는 2개의 각각의 기어를 연결해서 만드는 기어가 있는데요. 이때 연결 부위를 용접해 2개의 기어를 붙이게 됩니다. 오토는 용접하는 도중 발생할 수 있는 기포나 작은 균열을 찾아내기 위해 초음파 장비까지 동원해서 철저히 검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외부에서는 그 내부의 기포라든지 용접의 미달이라든지 균열 등을 외부에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초음파 검사로서 용접이 제대로 된 양품만 출하하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지만 용접 부위에 기포가 있는 제품과 정상 제품을 넣고 비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검사 결과 용접이 잘못된 기어에 정확히 에러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션 부품 중에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그 미션 구동 중에 파손되면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걸 안전하게 검사하고 출하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기포까지 잡아내는 초음파 검사 장비. 보통 이런 장비는 항공기나 로켓 부품 검사 장비로 사용되는 건데요. 이러한 철저한 검사로 완벽한 제품을 출시.
3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도 오토에서 생산하는 기어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벤츠를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인 다임러에서도 오토의 완벽한 검사 시스템을 높이 평가하면서 오토와 거래하기 위해 여러 차례 미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우리가 도입했고 노이즈 패턴을 다 입력해가지고 우리가 다 걸러주는 거예요. 완성 라인에 설치해가지고 장비 100% 다 한다는 게 이게 상당히 앞선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오토에서 생산한 그 기아 부품들은 이전에는 대부분 그 자동차 회사 안에서 생산했어요. 기아는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워낙 좀 이 까다로운 부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오토가 아주 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회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다임러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토의 성공 신화 뒤에는 지난해 금탑 산업훈장을 수상한 여성 기업인 김선현 회장이 있습니다. 오토의 김선현 회장님 모시고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기어하면 약간 좀 강인한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딱 박히는데 사실 이렇게 아리따운 여성 CEO가 제 앞에 앉아있다는 사실이 좀 놀랍긴 한데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지 않으십니까? 네, 가끔 특이하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당시에 사실 사업 아이템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강인한 체력과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이 자동차 부품 기업에 손을 이렇게 뻗치게 되셨습니까? 98년도에 우리나라 IMF가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진 회사가 많았을 때 이제 어려워진 회사를 인수해서 하게 된 거예요. 지인의 소개로 부도난 자동차 부품 회사를 인수하게 된 김선현 회장. 하지만 여성 경영인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회사 경영이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내가 제일 일찍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고 그다음에 제일 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언젠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결심을 했죠. 네. 그렇게 좀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고 한계 이런 걸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굉장히 회사가 어수선하고 어려웠던 때였어요. IMF 직후고 그럴 때 우리 회사의 최대 위기가 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회사를 인수한 지 1년도 안 돼서 중요 라인 기술자들이 전부 그만둔 뒤 따로 회사를 차리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부트밴드 생산직 직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뭐라고요? 한번 가봅시다. 그야말로 회사 문을 닫을 위기가 닥친 건데요. 저는 하여튼 굉장히 긴급한 일이 생기면 좀 침착해지는 성격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막 당황스럽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그 연락을 서울에서 받고 내려오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생각하면서 내려왔고요. 고객사에 3개월만 시간을 달라고 설득한 뒤 남은 직원들과 다시 라인을 가동시키기 위해 밤샘 작업을 했습니다. 김선현 회장도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매일 새벽 3시까지 용접하고 기름때 묻혀가며 제품을 다시 생산하기 위해 박차를 가했는데요. 하늘이 도운 걸까요? 기적처럼 다시 라인을 살리는 데 성공! 정상적으로 납품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전화 위복이 돼갖고 정말 직원들이 하나로 마음이 모아지고 약간 저에 대한 신뢰도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당시엔 굉장히 어려운 회사였잖아요. 근데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급성장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이 혹시 있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겠지만 저희가 맨 처음에 주로 만드는 게 4단 기아 중심의 부품들이었어요.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4단 기아가 중심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5단 기아 부품들이 나왔을 때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수량이 적어서 뭐 해도 하나 만들수록 손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게 보편화될지도 몰랐을 때고요. 네. 근데 저는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사람들의 욕구가 점점 더 좋은 거를 바라기 때문에 4단, 5단, 6단 이렇게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런 네. 생각으로 5단, 6단 기어를 수주할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어요. 6단 기어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급성장의 비결이었습니다. 이번 모 대기업에서 4단 변속기에서 6단 변속기로 바꾸려 한다는데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참여하는 게 어떨까요? 사장님, 근데 아직 6단 변속기가 확정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4호속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데 아직 6단 개발에 참여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 회사가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6단 기어가 안 팔리게 되면 저희 회사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이번 기회가 모험이긴 해도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운 신규 공장도 당연히 증설을 했어야 됐고 라인 한 구성하는데 약 30억 원 이상의 자금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라인들을 최소 2라인 구축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제안을 이렇게 했을 때 네. 망설이지 않고 네. 바로 과감하게 뛰어들었던 것이 네, 그래서 이제 과감한 투자를 하고 또 6단 기어를 이제 거의 저희 중심 아이템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거의 이제 청춘을 다 바쳐가면서 이 회사를 위해서 매일같이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좀 힘들었던 거나 그런 기억은 없으십니까? 회사가 그렇게 쉽고 편안할 때보다는 어려울 때가 항상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여기 네오토가 준공식을 한 게 2008년도 6월이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공장이 준공식 한 게 2008년도 10월이었어요. 네. 근데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난 날이 베트남 공장 준공식 하는 날이었어요. 예, 이미 다 준공식 세팅을 해놨는데 네. 갑자기 네, 좀 네. 많이 놀랐죠. 그러고 나서 한 2달 후에는 저희가 그때 막 오픈했던 베트남 공장을 아예 셧다운을 했어야 됐어요. 아예 문을 닫고 이제 예. 중단한 거군요. 네, 가동을 중단했어야 됐고. 금융위기 한 달 만에 매출이 50%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수많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문을 닫고 말았는데요. 멈춰버린 공장을 보는 김선현 회장의 마음은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이렇게 며칠만 더 이어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무렵 기적처럼 주문이 들어와 다행히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게 좀 가끔 멈춰 있는 공장 같은 거 보실 때 예전에 그 아까 말씀하신 베트남 공장 증축했을 때 그 정말 바라봤을 때 안타까운 그 심정 약간 좀 느끼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어떤 공장에 딱 들어갔는데 공장이 서 있으면 가동 안 하고 있으면요 가슴이 털철렁해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때의 기억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 상황을 보려고 한번 베트남에 갔었는데 새 공장에 뭐 새 설비가 쭉 들어서 있고 그 소재에 근데 사람도 없고 기계도 멈춰 있고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암담한 상황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도 지금은 뭐 앞으로 그런 상황은 없을 거라고 믿고 생각하는데도 네. 기계가 서 있는 공장에 와보면 깜짝 놀라요. 직원분들은 공장을 멈추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놀래키지 않으려면. 저나 직원들이나 다 공장이 잘 가동될 때 즐겁죠. 그렇죠. 네. 오토가 지난 20년간 100배 가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신기술에 대해 끊임없이 투자해왔기 때문입니다. 오토는 지금도 한 발 앞선 기술력을 지니기 위해 미래 자동차를 위한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그 고객사로부터 그 제품을 그 도면을 받아서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을 유지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저희가 미래지향적으로 차세대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그런 기어류들을 자체 설계하고 그걸로 인해서 설계한 제품을 고객사를 만나서 새로운 고객사를 만나서 그 기술 설명하고 제가 제안을 하면서 그렇게 개발을 선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OEM 방식으로 주문 받은 것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자동차용 변속기 기어를 자체 개발해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쉬운 연구가 아닌 만큼 자동차 부품 연구소와 함께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변속기 기술을 독자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 네오토가 핵심 부품을 성공적으로 해외 부품이나 이런 데 쥐지 않게끔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고요. 이런 기여를 깎을 수 있는 데가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 되질 않습니다. 미래 변속기 기어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쉽지 않겠지만 오토는 끊임없이 도전해 나갈 것입니다. 오토가 이제 업계를 깜짝 놀라게 한 새로운 경영 혁신을 주도합니다. 바로 사원 주지형 사내 협력사 제도. 이름도 참 생소한데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우리는 그냥 자주 경영 제도라고 불러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은 원하는 직원들끼리 모여서 회사를 만들어서 그 직원들이 스스로 그 라인을 경영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직접 출자도 하고 그래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고 운영은 협동조합하고 비슷하게 운영이 돼요. 언뜻 보기엔 여느 회사 회의 모습이랑 비슷한데요. 각자 앞에 놓인 명패를 보면 모두 사내 협력사 대표들입니다. 생산 라인별로 직원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사내 협력사를 만들고 직원들 투표를 통해 대표를 선발했는데요. 직원 모두가 회사의 주인이다 보니 회의할 때 다들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합니다. 전체 인원이 주주로 참여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뭐 대표이사를 맡고 있지만 같은 뭐 책임 의식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게 근 2년간 저희 자체적으로 그 어떤 세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시스템도 개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해볼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랬을 때 그것이 실제 적중해서 사실 현장에서 효과가 발휘됐을 때는 저희 직원들의 만족도가 우선 상승했고요. 오토의 이런 경영 실험은 다른 제조업체와 비교해 높은 영업이익률과 낮은 이직률이란 성과를 거둬 업계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불량률에서 분유율에서 품목에서 계속 진짜 뭐 기존에 없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 뭐 벤치마킹 해보려고 하는데 하는 데를 아직 찾지는 못했어요. 하는 곳도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과감한 시도인데 이렇게 좀 남들이 생각지 못한 좀 차별화된 이런 시도를 뭔가 하시게 되는 계기가 있으십니까? 이제 정말 오래된 얘기인데요. 30년 됐죠. 제가 다니던 이제 외국은행에 노조가 생겼는데 뭐 제가 주도해서 만들었던 건 아닌데요.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부위원장으로 시작해서 위원장까지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 그 경험들은 지금 생각하면 이제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회사 일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그 생각과 또 반응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역지사지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과거 노조위원장 출신의 CEO 김선현 회장. 그녀가 노조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고충들은 사원 주주형 사내 협력사 제도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됐습니다. 이전에도 이 제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회사를 경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이라는 게 끊임없이 결정의 연속이거든요. 매일매일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정말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오늘도 용기 있게 잘 뭐든지 결정하고 잘 하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네, 오늘 아침도 하고 오셨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용기 있게 방송에 임하자. 어떤 순간에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가 삶의 좌우명이라는 김선현 회장. 김선현 회장의 용기는 독립운동가셨던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거라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그 할아버지랑 증조부님이 독립운동을 하러 중국으로 망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20살 때 혼자 그 증조부님하고 할아버지를 찾아서 중국까지 가신 분이세요. 혼자요? 네, 굉장히 용기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후에 6번이나 국내를 넘나들면서 국경을 넘어서 독립자금을 모금해가지고 임시정부에 전달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어렵다고 느끼는 거는 어려움도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할머님이 정말 많은 말씀을 손녀에게 해주셨을 텐데 그중에서 뭐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좀 힘든 순간에 떠올리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항상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가 속해 있는 그런 사회와 구성원들을 위해서 이것이 가장 옳은 일인가 그렇게 생각해보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면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곱고 여성스러운 외모를 지닌 김선현 회장. 하지만 현장에 나가면 놀라운 추진력과 철두철미한 지휘로 모두를 꼼짝 못하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이 해도 솔직히 제조업을 이끌어가는 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은데 여자 CEO가 이렇게 지금 저희 회사까지 이렇게 이끌어오는 게 너무 대단하지 않나. 부드러운 면도 많이 계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분답지 않게 힘차게 좀 같이 몰아치는 여러 부분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혹시 이제 오토에 대한 비전은 어떻게 꾸려갈 계획이십니까? 지금 너무 빠르게 기술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차 그리고 또 무인 자동차 이런 쪽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이제 준비도 해야지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많은 완성차 회사들이 저희가 만드는 기어를 외주화하려고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도 뭐 유수의 완성차 회사들이 많이 오는데요. 네. 방문을 하는데 그래서 올해 진짜 글로벌 기업이 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좋은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오토 계속 발전해 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오토. 앞으로 세계 최고 자동차 기어 회사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오토의 장점 중에 하나는 매우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정 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러한 매출 구조는 또 하나의 성장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매출 의존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 매출 구조를 다변화함으로써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눈, 그걸 메타인지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이 훨씬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낸다 그래요.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정확하게 알고 그 역량을 계속 키워가고 진취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저희 회사의 발전에 함께하는 그런 우리 식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직원이 주인이 되는 놀라운 경영혁신으로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어를 만드는 그날까지 오토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오토 파이팅! 설탕의 300배 단맛을 가진 인공 감미료 사카린. 한때 유해 물질이라는 오해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곧 입증된 사카린의 안전성. 미국 약전에 따라서 한국 약전에서도 저희 JMC 사카린을 표준 물질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카린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당뇨, 비만 환자에게 설탕 대체품으로도 쓰이는데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사카린을 우리의 강소기업이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JMC의 성공 스토리가 이제 곧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라면 하나를 개발해서 굉장히 잘 됐을 때 그거에 안주하지 말고 항상 그 다음을 생각하고 변화를 생각하고 또 그 변화를 주도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훨씬 더 발전적이고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항상 생각합니다.